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8도, 구미가 27.1도, 안동 26.6도, 포항 2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았습니다. 문경, 영덕,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5도 등 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등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IT 중심의 구미 경제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이 절실한데요. IT 기술과 의료기기를 융합한 전자의료기기 산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신평동 금호 테크노밸리의 IT 의료융합기술센터가 오늘 준공됐습니다. 구미의 주력 업종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IT 산업을 기반으로 전자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 소재 연구개발, 공동장비 운영, 기업진을 지원을 통해서 경북 의료기기 산업의 컨트롤 타워 및 아시아 태평양 의료기기 시장을 향한 전처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1,200억 원을 투입해 전자의료기기 부품 소재의 산업화 기반을 닦아왔고 이 사업을 통해 30여 개의 관련 기업이 구미에 유치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의료기기 직접 생산단지가 구미 1공단 운동장에 착공됩니다. 전자의료기기 직접 생산단지가 현재 공단 운동장 28,000 평방미터에 이제 착공이 되고 1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독일의 세계적 기업도 벌써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전자의료기기 생산단지는 대구의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 의료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의 의료 IT 융합기술센터 중심으로 융복합 의료기기의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대경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연구개발과 임상지원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세계적인 최근 전자 등 주력업종의 부진으로 수출 급감 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구미 경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료기기 산업을 비롯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서 개발 사업의 기간도 많이 줄어들고 판매, 체험시설 건립도 가능해져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이 각각 15.8제곱킬로미터와 4.7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10년 정부가 추가로 정한 개발 제한 해제 가능 지역의 절반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모레 오후 2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경북대와 부산대 입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9개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19일엔 경희대, 22일 성균관대, 23일 서울대, 그리고 30일엔 광운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등 서울 4개 대학 연합 설명회가 있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는 대학별 수시 전형을 대비한 2015학년도 전형 결과 분석과 2016학년도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내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영주에서 개최되는 제53회 경북 도민체전의 성화가 오늘 오전 영주 소백산과 경주 토암산에서 체화됐습니다. 소백산 연화봉과 경주 토암산에서 체화된 성화는 차량으로 봉송돼 영주시의회에서 합화된 뒤 영주시 내 9개 구간에서 132명의 봉송 투자들의 릴레이로 영주시청에 안치됩니다. 영주시의회에서 영주시청으로 이어지는 성화 봉송 첫 구간에서는 72살 김화수 할아버지와 6살 박소율 양이 함께 성화를 봉송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성화 봉송에 참여합니다. 도민체전 성화는 내일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릴 체전 개막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밤에도 강변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포항 형산강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변을 따라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친구와 함께 수다 산매경에 빠지는 사람들까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강변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낮에도 산책 나오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산책 자주 나와요.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밤에도 강변 산책로는 활기에 넘칩니다. 그러나 조명 아래 산책로는 눈에 잘 띄지만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형산강변 산책로입니다. 평소 다니는 잘 아는 길이라 해도 시야가 좁아지는 야간에는 더 큰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5일 밤 9시쯤 54살 이모 씨가 이곳에서 산책을 하다 넘어져 얼굴과 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가로등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구조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도 가로등을 다 안 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너무 깜깜해서 그렇다고. 강변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포항시는 가로등을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좀 켜놓으면은 좀 헌해서 다니기가 좋은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 나고 산책하거든요. 좀 더 밝게 가로등을 좀 켰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자 포항시는 강변에 설치된 100여 개의 가로등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가로등마다 표찰이 붙어 있다며 고장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대구시 동구 방촌동 한 병원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47살 김모 경사가 사고 차량을 운전해 도로가로 빼내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어린이집 승합차와 충돌하고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3명과 어린이집 교사,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 있던 71살 김모 씨와 김경사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려던 중 갑자기 출발했다는 김경사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행정, 환경당국이 어젯밤부터 이틀째 경주 건천 2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화재 진압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발생한 불은 현재 윗불은 잡혔지만 속불이 남아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 매립장이 돔형 구조여서 소방장비 진입이 어렵고 속불 진화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환경청은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환경 훼손에 대비해서 유해 성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등에 따르면 특수 강도 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35살 A씨가 지난 4일 오후 5시쯤 대구의 자기 집에서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툰 뒤 쇠톱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대구 도심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과 대구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A씨는 다음 날 오전 자수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54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 12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잔인하고 참혹한 범죄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의 남자 문제를 의심해 갈등을 빚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교섭 대표인데도 경북교육청이 최근 1000여 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설된 경북교육청 실무직 노조에 가입을 강요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